많이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IQ가 지능지수 뭐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 감정 지능이 중요한 시대다. EQ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게 중요한 시대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감정 지능 우리 저희 지금 처음 하는 거 맞죠? 왜 예. 여러분들하고 맹 꼭 한 거 같죠? 느낌이. 예. 이모션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할 건데요. 예. 감정지능이 뭔지, 감정지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감정지능의 요소 5가지 이것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많이 아시는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요. 여러 명이랑 같이 있고 그럴 때 말하는 게 편하신가요? 듣는 것이 편하신가요?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신 최종섭 선생님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네, 듣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듣는 것이 편하다. 그렇군요. 주위에서 잘 들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예. 아, 그렇군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다음에 말하는 게 더 편합니다. 임선아 선생님은요? 예, 아, 뭐, 오늘 근데 이 클래스에서 주로 많이 듣고 계셔갖고, 예,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말하시는 거 좀 편하시군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 저한테 보이는 순서대로 여쭐게요. 차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차동현 선생님께서는, 네, 아, 듣는 걸 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이은경 선생님 어떠세요? 듣는 걸 좋아해요. 듣는 거를, 아, 네. 그러시군요. 음, 예, 문상호 선생님 어떠세요? 예, 저도 듣는 쪽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임사랑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다 듣는 게 편하다고 얘기하시네요. 아, 그러시군요. 예. 실제로 이걸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는 말하는 게 편해요. 어떤 분들은 듣는 게 편해 얘기하시는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듣는 게 편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면 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당신이 듣는 걸 한다고 맨날 말하기만 하고 내가 무슨 말만 들어주지도 않는데 부부끼리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음. 얘기들 하세요. 음, 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주위 분들이 다들 인정하는 말하는 게 편하고 듣는 게 편하신 분들인가요? 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데. 음, 그런가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려면요.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음. 특별히 가족들한테 물어보시면 훨씬 더 정확한 정답을 알 수 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가족들한테. 예. 예. 근데 임선아 선생님께서는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말하는 게 많이 된다고 하니까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임 선생님이. 아, 그러시군요.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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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참, 예,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예. 혹시나 여러분들 그러면 주위 저기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숙제는 아니고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정말로 저는 조금 혼돈이 오네요. 아, 그러신가요? 네. 예. 어떠신데요? 친구들이, 어, 음. 대학, 고등학교 때나 이런 때 보면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 대학을 갈 때 사대를 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 교수 한 분이, 친척 교수 한 분이, 그걸 가면 안 돼. 오지 마. 접종이 별로 안 좋아. 교수 하시는데도 그렇게 해서 제가 공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사대 자격증도 땄어요. 교사 자격증도.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 그러고 보니까 또 음, 그것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오늘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어느 게 더 편한지 한번 정체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음, 그-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그러면 저는 어느 쪽이 편해 보이시나요? 저는 어느 쪽일까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쪽이요?
그럴까요? 예. 네. 저는 아닐 것 사실 같기도 한데요. 아닐 것 같은가요? 예, 아, 사실, 상담을 하신다니까 예, 예. 상담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혼돈이 됩니다. 아까 정 선생님처럼. 어, 저는 이렇게 제가 상담 쪽으로 공부를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말을 안 해도 될 분위기면은요 말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고요. 분위기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 분위기다. 정말 아무도 거기서 뭔가 리더할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엄청 나서서 합니다. 아, 지혜로우시네. 지혜로운 것보다 눈칫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것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하시는 것 같으면 말을 많이 하고 불편하지 않을 때는 주로 듣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듣는 게 편한 게 아니라 말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감정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여러분들 감정지능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 말하는 걸 잘하신다는 임선아 선생님께 먼저 여쭐까요? 뭐가 감정지능일까요? 어, 사실은 그동안의 지능이라는 게, 저 감정 지능이라는 게 한 제 기억에는 1990년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예, 그래 우리나라에도 아주 전문가가 있고 했는데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나온 개념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지능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성 이제 그걸 강조했는데 거기 이제 감정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고 했던 그런 개념이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네,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 뭐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혹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거나 그런 바가 있으신가요? 감정지능에 대해서? 그, 잘 모르지만은, 네네. 이 단어에 저희들이 IQ, EQ라고 많이 네네. 썼었거든요. 네네. 음. 그래서 IQ는 지적 수준의 능력이지만, 네. EQ는 그게 못지않은 감정의 수준을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음, 늦고 만큼 공감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예. 뭐 그런 쪽의 어떤 지능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선생님들 다 아마 감정지능 하면, 이거다라고 아마 대충 다 아실 그렇죠. 거예요. 예,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데피니션을 좀 안다면, 나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감정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감정을 이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차적인 감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화가 난다거나 슬프다거나 하는 일차적인 감정들을 내가 인식할 경우는 많지만 그 속에 실제로 숨겨져 있는 내가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인식하는 경우는 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나의 진짜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감정은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내가 화가 났다고 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주위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거나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막 택택거릴 수도 있고, 가족들한테 괜히 짜증 부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감정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꾹꾹 누르고 나름 있어요. 짜증은 나고 화를 내지만. 근데 주위 사람이 뭐 지나가다 인사하면서 너 오늘 머리가 좀 왜 그래?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근데 머리가 왜 그래? 그런 것이 머리가 오늘따라 좀 특별해 보이네 라고는 뜻일 수도 있고 머리가 정말로 더 이상해서 왜 그래?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으로 그 사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나는 이미 그것을 안 좋게 듣기로 이미 머릿속에 있습니다. 왜냐면 내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럴 땐 야, 네가 뭔데 내 말을 갖고 뭐라 그래? 라고 하면서 내가 타인에 대한 반응을 먼저 나갈 수도 있죠. 내 감정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할 때
타인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도 우리가 내 감정을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깨끼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5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요. 먼저 자아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잘 이해하면 그다음 당연히 자기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동기화시키고 공감하고 사회교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아인식입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알죠. 이 뒷모습만 보면 여기 있는 이 동물이 뭐로 보이세요? 고양이? 고양이? 예, 고양이로 보이기도 하죠. 예. 또 다른 걸로도 보이시나요? 예. 다 고양이로 동의하시나요? 음, 예. 겨울에 미친 모습은 사자. 네? 겨울에 미친 모습은 사자예요. 그렇죠. 거울에 비친 거죠. 사자요. 예.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통의 사람들은 여기는 좀 이제 과대평가해서 보이는 거죠. 얘가 사실 고양이인지 사자의 뭐 새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뒷모습만 봐서는. 그렇지만 최소한도 거울에 비치는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과대평가해서 보이거나 과소평가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내가 듣는 게 편할까요? 아니 말하는 게 편할까요? 라고 했는데 뭐 나는 말하는 게 편해요, 듣는 게 편해요 라고 말을 하지만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볼 때는 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인지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지하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내가 내 자아를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잘 인식하고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이해한다는 것이 때로는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 나의 희망사항대로 나를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정의하는 것도 나의 희망사항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될까요? 내 희망사항이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내 속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나는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어떤 그런 표현하는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때로는 속에요, 친절하지 않은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겉모습은 딱 일거를 딱 들어올리고 표현할 때랍니다. 하하,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막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속으로 자꾸 끌어오는 분노들을 그렇게 하면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언제든지 친절하고 난 언제든지 좋은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좋은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 나의 위시인 모습,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누군가 이제 환경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혹시 어, 행복할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말하기를 가장 편하게 하신 임선아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해주셔서. 네. 저한테 질문하셨구나. 네네. 제가 정신을 놓고 있었어요. 네. 혹시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팝콘 터지듯이 다른 분에게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예, 뭐, 제 바로 아래에 계시는 최정섭 선생님한테. 아, 저도 네. 방금 인식을 잘 못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서 표현하기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표현하기요. 자아인식 중에 인식하고 이해하고 정의하고 표현하고 조절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위에 이제 부모님께서 나를 가르칠 때 항상 사람들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착하게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인식할 때 나를 이렇게 어떻게 인식하냐면 나 자신은 되게 친절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을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가 되게 화나고 불리한 어떤 그런 나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표현을 할 때 다른 사람들 괜찮아요. 그렇게 속상하죠. 화나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친절하게 착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이것이 본인이 맞나 하는 것입니다. 음, 이제 질문이 네, 대답이 질문에 조금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자, 이럴 때 어떨까요? 이게 본인이 맞나요? 사람이라는 게 다 이중성이 있지 않나요? 네,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하는 게 네, 다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이중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표현한다는 거. 음, 그렇군요. 감정을 다스리는 게 좀 달라야 된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환경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나 주위의 친척으로부터 이제 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네, 또 따지고 보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부모를 만났냐에 따라서 자기의 본성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정서라고 정서진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그런 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반 지능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겠는데요. 그렇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아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표현하는 것이 지금 아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이중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내가 배워왔던 환경 영향받은 것이 너무 커서 내 본인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도 이렇게 보여지기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절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이 과연 행복한지 아니 안 한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진도를 나갈 건데요. 한번 자아 인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관리를 볼까요? 이것도 이제 앞에 거랑 좀 비슷한데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을 향한 내 반응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감정지능에서 다섯 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 첫 번째가 자아인식, 두 번째가 자기관리, 세 번째는 자기관리는 이제 동교한데요. 이게 뭐냐면 내 기분을 알고 타인의 반응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혹시나 오늘따라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요. 그랬어요. 아니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무슨 명절 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음식을 많이 준비해놓고, 잘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저녁 7시, 8시가 돼도 연락도 없이 막 하더니, 내가 연락을 해도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해도 답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저녁 한 9시 넘어가고 연락 오더니 밥 먹고 왔다고 그래요. 나는 밥 기다리느라 걱정도 되고 배도 막 고프고 막 그랬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자, 이것을 두 분께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자, 어느 분이 배고픈 사람 하시겠어요? 기다리는 사람. 네, 제가 할게요. 네, 예, 배고팠던 제 기다리고 있는 최종 손님 그랬습니다. 네. 자, 밖에서 늦게 들어오는 가족은 누가 하시겠어요? 밖에서 늦게 들어오신 분 평상시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누구실까요? 예. 연락도 없이 늦게 오신 분 누가 오세요? 아, 그럼 제가 하죠, 뭐. 네, 감사합니다, 임사라님. 자, 그럼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자, 거의 없는데요. 네네. 한번 예, 그냥, 예. 연습 삼아 한번 해보세요. 자, 최정선님 먼저 얘기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자, 야, 여보, 나 예. 오늘 맛있는 저녁 마련했어. 밥 배고프지? 빨리 와. 밥 같이 먹어. 아니, 정해진 시간에 밥을 챙겨 먹을 생각도 않고, 그거 기본이 안 돼 있잖아. 그렇게 아니, 말해요.
아니, 저녁을 준비한 와이프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아, 연락도 없이. 저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아, 메리. 근데 화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옛날에 그냥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왔을 때 밥 먹었어라고 얘기할 때 집사람이 네.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저녁을 해놓고 그 어머님 모실 때 저녁 먹기 싫다고 그렇게 할 때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쵸. 네. 예. 그때 왜 집사람이 화를 낸지 지금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아, 내가 잘할 그러시군요. 걸. 예. 바로 이게 동교합니다. 상대방의 음, 감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음, 내 기분도 알고 타인의 반응을 이해하는 거. 이게 동기화입니다. 그 옛날 집사람 전에,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동기화입니다. 그러면 이때 임사라님 어떻게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상대방이 어떨까요? 더 속상하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은 자, 또 저기 음,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렇지만 저는 네, 늦게 온 사람이 네,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음, 음, 뭐 저기 자기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음, 그렇죠. 예, 음.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자기 관리가 뭐냐면 스트레스 상황인데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왜 연락도 없이 늦게 왔어? 이렇게 화를 내면 자기 관리에 실패하는 거죠. 셀프 매니지먼트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내가 배도 고프고 그러지만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음,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동결을 하는 거죠. 상대방은 대답을 할 때 내 기분은 밥 먹고 왔어요. 알죠? 그렇지만 저 사람이 저런 왜 그런지를 내가 이해해 주는 거죠. 아유, 내가 늦게 들어오는데 저녁 먹고 온다고 연락 못 해줘서 미안해. 라고 해주는 거. 이게 동기화입니다. 음, 예. 그래서 우리 공감이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관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 내 기분을 알고 타인의 반응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분 다 음, 너무 감사합니다. 공기가 싱크로 그 맛있다. 다음 이제 공감을 해볼게요. 이게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아까 동교에서는 내 기분을 알고 타인의 반응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감을 해주는 거는데 타인을 공감해 주려면 관계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또 공감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유인경님 혹시 또 여쭤볼게요. 혹시 유인경 선생님 혹시 딸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아니면 아들이 와서 이래요. 엄마, 나 살찐 것 같아. 자, 뭐라고 어, 공감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예,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음, 그렇습니다. 예. 또 한번 여쭤볼까요? 예, 문상무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빠, 나 살 너무 찐 것 같은데, 어떡하지? 결혼식 앞두고 너무 살쪘어. 옷이 안 맞을 것 같아. 자, 이래요. 살 빼야지. 살 빼야지. 그렇게. 아, 그럴까요? 예, 사당현 선생님들도 여쭤볼게요. 아빠, 나 살찐 것 같아. 어떡하지? 건강해 보이는데.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대답들 잘 해주는데, 이 중에 공감이 해주는 것 같은 말이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안 느껴지세요? 윤경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예. 예. 아니, 그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예, 야, 그러니까 너 저기 뭐 평상시에 좀 음식 조절을 해야지 뭐 했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예, 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공감을 배우셨던 분들이시잖아요. 오늘 연습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 될까요? 이 공감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공감 볼게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 그런 겁니다.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
내가 살찐 것 같아라고 말을 한 거는 이 속에 있는 감정이 뭘까요? 살찌지 않았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하기도 할 것 같고,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네, 걱정되는 마음도 있겠죠. 나 정말 살쪘어? 하는 걱정되는 네,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죠. 음, 그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제, 야, 그렇게 먹으니까 그렇지 하는 게 이게, 이거 전혀 공감 아니죠? 그래서, 음, 뭐가 살쪘다고 그래? 괜찮아. 이건 공감으로처럼 느껴지시나요? 예, 뭐가 살쪘다고 그래? 괜찮아. 이런 공감처럼 느껴지시나요? 이거는 상대방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음, 예. 살쪘다고 상대방이 그러는데 뭐가 살쪘다고 그래 하면서 문제를 회피해 버리는 거죠. 공감은 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느끼는구나. 어때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면서 물어봐 주는 거예요. 아까 이인경 선생님이 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살이 쪄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 나 살 안 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느낌 때문에 이 말을 하는지 물어봐 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지금 했던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네, 먹으니까 그렇지 하는 건 안 되고 뭐가 살찌다 그래 괜찮아 이렇게 부정 뭔가 도피하거나 이렇게 회피하는 듯한 거 아니고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지능의 5가지 요소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관계가 있는데 감정지능이 향상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내 기분도 알고 상대방의 그 기분도 알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반응해주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대화 수준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 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아, 저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말이 통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그 관계가 좋아진다는 그런 말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신체적으로도 안정되고,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감 같은 것들이 느낄 확률이 훨씬 더 적죠.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같이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립감, 고독감 같은 것을 느낄 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지능이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지능을 향상시켜야 될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자아 인식에 힘쓰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야만 하는데요. 그리고 내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얘기는 정말 좋은 얘기를 막 하시는데 왠지 듣다 보면 저 사람의 말이 좋게 들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 해본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이 뭔가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왠지 거슬리는 듯한 그런 느낌. 음,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은. 이게 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분이 말을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요, 내 속에 있는 속마음과 내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제 좀, 그렇게 이중적인 어떤 메시지가 느껴질 때 저 사람은 말로는 저렇게 하는데 속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려면 상대방한테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가족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보는 내 음, 모습이 100% 나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 강점이나 약점이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을 좀 찾아야 되고요. 내 기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관찰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내 반응과 생각을 뭐 글로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음,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또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내 기분이 어떠세요? 했을 때 내 기분을 말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네, 이은경 선생님, 지금 내 네. 기분을 말로 하실 수 있으세요? 제 기분은요? 네. 음, 제 기분? 좀 약간 우울하고 잠을 못 자서
그러네요. 네, 음, 감사합니다. 아, 우울하고 좀, 이기수치한 것 같아. 네, 네,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잠도 못 주무셔서 힘드신데 또 이렇게 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네. 이 선생님, 다음에 어떤 분의 감정을 좀 들어볼까요? 문상구 선생님. 네, 좀 그냥, 뭐, 차분하니, 그냥, 그래요. 또, 수업 듣는 자세로 그냥, 특별하게 감정적으로 뭐, 기복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어느 분의 얘기 들을까요? 차 선생님, 네, 네, 음, 음, 그렇군요. 아, 3주 동안에 그래서 그거 신청 잘 하셨나요? 그래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음, 네, 그러네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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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목이 뭐라고요? 탁구요? 뭐 운동하는 예. 거. 아, 그렇군요. 음, 그렇군요. 음, 탁구. 음. 제가, 제가 그 정도로까지. 아, 예, 음. 축하드립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는 탁구 교실들을 많이 해요, 탁구들을. 어, 예. 음, 그래서 문상우 미국에 있는 선생님도 탁구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신 것 같아서 미국의 웬만한 교회들마다 탁구가 없는 데가 없어요. 한국은 음. 탁구할 데가 없어서 그런가? 예배실에. 예. 그 의자 한쪽으로 치우면 되긴 하던데요.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많이 탁구해요. 네? 교회에서도 탁구 많이 친다고. 그쵸, 예.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관광 같은 게 있어서 체육관도 있는 데도 있고, 그쵸, 큰 교회들은 그렇고, 예. 탁구대가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래갖고, 네, 그렇죠. 접었다 폈다 하면서 저희 교회 분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또 접고, 그렇군요. 예. 아, 아무튼 탁구 축하드립니다. 아, 음, 음. 건강을 위해서 탁구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음. 또, 지금 얘기 안 들으신 분이 또 있으시죠? 예. 마지막에. 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어, 네네. 네, 저는 좀 복잡한 감정이 있어요. 음, 이 감정에 대해서 저는 옛날부터 내 자신이 IQ는 모르되 EQ를 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전화 수준일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남의 감정을 읽는 거, 또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이게 좀 미숙하다고 항상 생각해 왔었어요. 근데 오늘 이 교육을 받아보니까 역시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랄까 어떤 감정 표현이 참 못한다. 집사람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논리가 감정보다 앞선다고 항상 생각했던 그런
거여서 여튼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읽는다든지 내 마음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게 좀 약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어떻게 좀 EQ를 올려보나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제 병원을 갔는데 저는 다시 이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가야 되나 것도 있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두 가지 복합한 신경이 났는데 제가 그 서울에서 먹고 있는 약을 여기 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먹고 있다 처방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 당신 혼자 때문에 또 그 약을 처방을 하면은 관리가 복잡해진다. 그래서 각각 그러니까 고혈압하고 고질 약을 복합해서 하나로 해서 한 1년 전부터 서울에서 먹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편하니까 이렇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포항에 지방에 오니까 어, 우리는 그렇게 처방 안 하고 각각 두 알씩 하나씩 해줄 테니까 두 번을 먹어라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 하냐? 이 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하시냐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힘들다. 근데 저는 환자로서 편한데요.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처방을 이렇게 안 못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 물어보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혼자를 음, 위해서 약을 그렇게 처방을 못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뭐 딴 병원으로 가죠 하면서 그 나왔어요. 음, 포항 시내에서.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해면 포항의 변두리입니다. 여기 와서 의원을 갔어요. 나 집 앞에 있는 의원을 갔어요. 가서 어, 약을 이걸 처방을 좀 받고 싶은데 되냐 그러더라고. 되냐 그러니까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자기도 이 약을 처음 본대요. 그 의사 음, 선생님이 처음 본다는 소리는 안 하고 이 적는 걸 보니까 이걸 보고 투베르토증 이렇게 치는 걸 보니까 머릿속에 인지를 못하고 있으신 것 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치고 약국에 약국에 이야기가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병원 오기 전에 약국에 약사한테 물어봤다. 처방을 해줄 수 있냐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 처방님만 갖고 오면은 자기가 그걸 근거로 신청을 해서 다음날 오게끔 해주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의사가 처방을 해줘서 밑에 약국에 가서 주니까 내일 12시까지 오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매달 이렇게 관리를 할 음, 것 같으면은 약을 비치해 두겠다, 약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병원비는 200원을 받아요. 병원비가 65세 200, 이상, 200원이에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 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200원만 받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와, 200원, 내가 동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번 오셔서 주세요. 그러더라고. 와, 병원비는 서울보다 훨씬 싸요. 싼데, 어, 물론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그 약값은 병원에서는 얼마일까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가 관리하기가 복잡하게 해서 환자의 편의성을 무시한다. 정말 좀 두 가지 마음이 생겼어요. 이 동네 앞 의원은 정말 좋았고 그 음, 병원은 신하라고 잘한다고 처음에 그 갔었는데 우리 동네 앞에는 아마 이야기 없을 거야. 이렇게 처방이 안 내려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제가 갔는데 잘못된 생각이었고, 결과적으로 두 가지 마음을 어제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시 서울을 가야 되나? 한편은, 음, 여기서 살아도 괜찮네. 이 두 가지 네, 복잡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복잡했었어요. 부지시 감사합니다. 가셨네. 네. 네, 의사분이. 네, 네. 네. 어,
근데, 예. 근데 음, 저 경우는 확실한 게 고혈압약하고 고질약하고 각각 먹어도 똑같고 합친 거 똑같아요, 성분이.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고 똑같은 거예요. 예. 아, 근데, 어, 아니, 그 의사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 때문에 그 약을 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음, 그건 문제예요. 음, 의학적, 약 효과가 달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미리그램을 음, 복합해서 그냥 출시한 거예요. 각각 먹어도 음, 되고, 하나를 먹어도 되고.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똑같다. 이거는 뭐 틀린 건 아니다. 그렇게 음, 해서, 근데 나 때문에 관리할 항목이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못 준다라고 음, 얘기를 분명히 자기 입에서 들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왜 의사가 왜, 예, 예. 근데 그 의사가 약사를 그렇게 생각했냐.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언제부터 그렇게 의사가 약사를 그렇게 생각을 했냐. 음, 그 약사는 자기는 신청하면 온대요. 음, 그러니까 음, 의사가 뭐냐면은 자존심 때문인가? 음. 내가 다른 건 이걸 뭐, 처방해달, 그렇지. 그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음. 아까 약국에서 노하는데 우리 그런, 동네는 변두리 외곽에 더 사람 더 적고 그런데도 약사가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자, 저 뭐냐면은 선생님들 어,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약사의 예, 문제와 의사의 문제들은 그 두 분에게 각자 맡길까요? 예, 예, 예. 네, 그러죠. 고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자아인식에 힘쓰는 건데, 일단 선생님이 얘기하신 걸 갖고 얘기한다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본인이 분명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병원에서 의사에게 노를 당했잖아요. 거부를 당하셨는데 동네 병원 내 행동을 그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 이것이 맞지 않는다. 내가 다른 걸 찾아보겠다라고 행동을 하셨죠.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셨고 동네 병원에서 그랬고 그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그건 사실 내가 결정 문제가 아니라 약사가 결정할 문제고 의사가 결정할 문제였는데 합리적으로 그분들이 잘 반응해 주셨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아인식이 힘쓴다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인식하기를 잘 실천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건데 내 감정을 인식했을 때 내 행동을 바꾸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의사한테 아니 왜 여기서 약 안 해줘요? 그리고 막 싸울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크게 그럴 수도 있지만 차분하게 그래도 행동하시고 내가 또 다른 대안을 찾았잖아요. 감정을 인식하고 그리고 다른 내 행동에서 거기서 더 이상 항의하거나 더 뭔가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 찾으신 것. 이것이 내 관리 능력을 향상한, 감정 지능을 향상시켰던 어떤 그런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든지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는 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때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나의 선택인데요. 사람들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 요즘 MBTI 유행이니까 MBTI 어떤 그런 기질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순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렇다 그러면 그래요. 뭐 그럼 이제부터 다시 두 개 뭐 따로따로 먹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가장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에게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또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문상호 선생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특별한 날 꽃선물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부인께서 남편한테 꽃다발을 좀, 이번에 결혼기념일이니까 나는 꽃다발 한번 받아보고 싶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문상호 선생님이, 예, 그래서 꽃다발을 사갖고 갔는데, 국화꽃 한 다발을 사갖고 가셨습니다. 자, 뭐라고 그러면서 주시겠어요? 부인에게 국화꽃 이만한 거 한 다발 사갖고서 나 부인에게 주셨습니다. 자, 뭐라고 하면서 주시겠어요?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날을 기념한다고 그러면서 응, 이야기하겠죠. 예, 그러니까 생일이라면 생일 예, 축하해, 예. 사랑해, 뭐 이렇게. 사랑해. 그런데 네, 국화꽃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했어요. 차 선생님, 자, 부인이에요. 국화꽃 한 다발을 받았어요. 내 생일인데 사랑해 하면서 국화꽃 한 다발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 그리고 끝입니까? 네. 역시 선생님들의 수준이 높으셔서 그렇죠. 자, 윤경 선생님, 뭐라고 네. 얘기하시겠어요? 네. 남편이 사왔으면 예, 남자친구가 예, 아, 남자친구도, 너무너무 예뻐. 음, 어떻게 알고 사왔어? 네. 국화꽃 한 다발 받았는데 그런 반응을 하신다는 거죠?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다들 수준이 높으셔서 본인의 감정 지능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음, 정말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사 선생님 생각해 보시고, 이은경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특별한 날에서 꽃선물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꽃선물을 네. 사왔는데 하필이면 국화꽃을 사갖고 왔어요. 그때 내 음, 기분이 정말로 감사한가요? 정말 기쁜가요? 기왕이면 장미꽃이 더 좋죠. 그쵸? 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 어떻게 국화꽃밖에 없었어? 국화꽃밖에 없었어. 나도 국화꽃을 좋아하긴 해.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아, 건요, 내가 내 감정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내가 뭔 얘기했냐면 꽃 선물을 받고 싶다고 남편한테 얘기했으니까 꽃 음, 선물을 해서 국화꽃을 가져왔으니까 일단 뭐라고 얘기하나요? 꽃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받았으니까 그래도 기억해줘서 꽃 선물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아까 차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장미꽃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국화꽃을 사온 이유가 있어? 라고 물어보주는 것도 괜찮고요. 예. 음, 화가 나잖아요, 사실은요. 생각해보세요. 하얀색 국화꽃, 노란색 국화꽃 섞인 그런 국화꽃 사왔다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쁘네. 화가 나지 않을까요? 예, 국화꽃이 죽음을 그런데 의미하지 지금 우리 않나요? 집 분위기하고는 너무 달라가지고, 예, 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꽃, 네네. 이렇게 꺾어진 전화꽃을 안 좋아해요. 네네. 왜냐하면 이미 그건 음. 생명을 죽이는 꽃이기 때문에 안 좋아해요. 네네. 대신 화분을 좋아해요, 화분을. 네네. 그래서 우리는 꽃을 사오라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꽃을 아, 받고 싶다는 얘기도 안 해요. 네네. 대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저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철학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예, 고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예. 음, 보통 근데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 국화꽃이, 네. 국화꽃이 죽음을 의미하지 않나요? 그렇죠.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그렇죠. 네. 죽은 음, 사람한테 하죠. 그렇죠. 음, 음, 그렇죠. 근데, 우리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렇죠. 국화꽃을 하나씩 놓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꽃을 사온 거예요. 그러게. 아, 아저씨를 했네. 예. 여기 꽃 그림도 있잖아요. 대놓고 바로 화를 내야 되겠네. 대놓고. 왜 그렇죠. 이거 사왔어? 네. 그렇죠. 그게 사실은 가장 나다운 거죠. 네, 그렇게 네. 근데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안 하죠. 음.
그럴 아니, 때 그 그래도 하원 괜찮, 아가씨가 지금 네. 감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원 아가씨가. 아, 화원 아가씨는 꽃을 달라는 대로 준 거니까 뭐 상관이 없죠. 음, 음, 아니, 저기 장례식장에 간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예. 나는 국화꽃 소고기인 폭력적이 달라면, 줄 있는 알았어.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음, 나는 소고기인 줄 알았어. 소고. 그러니까요. 잔잔한 소고. 잠깐만요. 네. 국화꽃을 집사람한테 선물하면 음, 뭐라고 할까, 진짜. 죽으라고 뭐 기원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러게. 빨리 죽고 없어지란 말이야. 뭐 이러겠지. 그날따라 이제 완전히 그냥 댕통 맞겠네, 그냥. 음, 예. 아, 음. 그렇군요. 음. 네. 네. 아, 예, 아니, 그래도 그렇군요. 소국은 참 좋습니다. 예쁜데, 소국은. 그쵸,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음, 정말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음, 저희 음. 집처럼 화분을 키우시라고, 화분을. 제가 이 음,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예.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거 제가 실제 상담했던 케이스예요. 어, 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판 싸우셨죠. 대판. 그러니까요. 아, 어떻게 대판싸움.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내가 음, 정말 결혼 30년이 넘어서 내가 정말 꽃 선물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그 얘기 한번 했더니 사다 준 게 하필이면 북극꽃인데 나가 죽으라는 거냐. 라고 하셨어요. 그 부인께서. 네. 그쵸. 그건 남편 입장에서 근데, 얘기하시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음, 그건 남편 입장에서 하시는 얘기죠. 아, 장미꽃 산 근데, 다음에 사갖고 오라서 내가 장미꽃 사왔지. 자, 이렇게 일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 부인 근데,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나 장미꽃 선물 받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나 꽃 선물 받고 그렇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아, 그거는 자기가 해줘야지. 그것까지 뭘 그렇죠. 해줄까? 그래 예. 물어봐. 남편은 그렇죠. 국화꽃이 이뻐 보였나 보다. 아, 그러게. 아, 예. 근데 아내가 또, 생각나는 꽃이요. 아, 음,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편분 북악골 사오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먼저 이유를 들어볼게요. 어째서 음, 이 꽃 사오셨을까요? 물어봤거든요. 대답이 음. 뭐였을까요? 내 누님같이 그냥, 생긴 꽃이요. 그냥 보기 좋아서 사왔어. 장례식에서 아닙니다. 가져왔어. 아, 아니에요? 아니, 아니, 세일해서. 어? 세일해서. 아, 더 열받게. 아, 그냥 세일해서 제일 싼 거기 때문에 사온 거예요. 더 열받게. 아, 자, 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상담 케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어, 이렇게 각 똑같은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이 아니죠. 꽃 한 아, 다발인데 꽃 한 다발에 느껴지는 감정이 서로 다른 거죠. 남편한테 국화꽃은 음, 꽃은 그냥 꽃일 뿐이고 꽃 사다 달라니까 꽃 사줘야지. 그것만 꽃 사다 줘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했고 꽃 사러 갔는데 그 꽃이 마침 세일을 해서 꽃이 뭐가 이쁘다 안 이쁘다 상관없이 그냥 제일 아, 싼 세일하는 걸 사다 준 겁니다. 평소에 부인이 맨날 음, 세일하는 걸 주로 많이 사니까 그런 아, 음, 거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나한테 늘 무관심하다 생각을 한 거고요. 음, 이게 대화가 단절이 된 부부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렇지. 사실은 대화를 하긴 했어요. 꽃 사다 달라고 얘기했고 꽃 사다 줬고요. 음, 이게 뭐냐면 보냈어요. 리시브 보냈고 그다음에 또 리스판드 하고 또 이런 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먼저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꽃을 사달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알았어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어떤 꽃을 원해? 라고 물어보는 게 음, 좋고요. 남편 국화꽃 한 답을 사봤는데 국화꽃 보자마자 막 화를 팍 내면서 음, 누가 나 죽으라는 거야? 왜 이딴 꽃 사왔어? 라고 화를 내기 전에 아, 그래도 잊지 않고 꽃 사와서 고마워. 그런데 어째서 이 꽃을 사왔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 감정 폭발하거나 내 감정을 마구마구 표현하기 전에 그 전에 한번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어째서 이런 걸 했을까 하고서. 이게 감정질을 높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가지각색으로 국악고 생각하시네요. 그죠? 나도 연습 많이 해야 되겠네. 아, 이게. 예.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관리 능력 음, 향상하면서 그때 내가, 말씀을 잘하시면 점수를 따는데 고학점수를 써와도 그러니까요. 그러게. 음, 그죠? 네. 이게 내 제가, 능력같이 생긴 꽃이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죠. 사왔다고 말을 근데 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들은 사람이, 듣는 음, 사람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 누님이 신우가 네, 정말 신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르다라는 그렇겠군요. 거예요. 그래서 음, 공감을 해주고 그러는 것은 상대방한테 먼저 잘 모를 때는 물어보는 게 음, 최고라는 음. 겁니다. 아, 연습을 좀 네. 많이 해야 꽃은 되겠다. 장미꽃이 최고인 것 같아. 그것도 좋지만 그냥 물어보는 거. 어떤 것을 음, 사줄까? 그렇습니다. 음, 감정들이 향상시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동기를 강화하는 건데요. 내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좋아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과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의 순간들이 아마 모멘트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랬던 것들을 그런 순간들을 자꾸 연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내 가치를 먼저 할 것인지 상대방의 가치를 먼저 할 것인지를 또 이렇게 절충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 잘 모를 때는 서로 대화, 물어보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내가 변화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있잖아요. 내 감정 사실은 잘은 모르는데 겉으로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데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의 자존감일 수도 있거든요. 마치 이걸 하면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처럼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곰을 사다 줬잖아요. 그래서 이래요. 뭐야, 뭐가 화가 나? 당신이 원해서 꽃 사다 줬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난 네가 말했으니까 난 다 해줬어.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하는 거. 속에 숨겨져 있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변화되는 게 싫으냐? 그렇게 변화가 되면 내가 마치 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나의 속마음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질이 향상시키는 것이 이제 공감이 입장 바꿔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타인의 비언어적 메시지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건데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표정이나 제스처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입으로만 말하는 소리만 듣지 말고 상대방의 어떤 비언어적 메시지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방법을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법,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대화는 혼자서만 토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다시 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 중요하고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대화를 해본 적이 아마 별로 없는 가정들이 많을 거예요. 한국 부모님들 가정에서는요. 대화라는 것은 주로 지시, 하는 게 주로 많고 또는 에스크 물어보는 게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가정에서 예전에를 생각한다면 지시하거나 물어보는 거. 너 학교 공부 다 했어? 숙제 다 했어? 물어보는 거 아니면 너 뭐뭐 해? 라고 물어보는 거. 근데 이런 것은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정말로 대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화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대화를 잘 못하시는 이제 부부간에 그 하는 거 할 때는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꽃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하나를 뭔가 놔요. 그래서 막 격양돼서 막 부부싸움 하듯이 싸움할 때 이것을 딱 두고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 먼저 말을 해요. 상대방 말을 하고 싶을 때면 이거를 가져가서 또 얘기하고 이렇게 주고 받기 연습을 해요. 그럼 그때서야 음,
우리가 정말 주고받기를 안 하고 내 말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 방법부터 음, 합니다. 부부간의 어떤 상담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정지능 중에서 마지막에 또 칭찬하는 것을 하는 게 좋은데요. 나 자신에게 관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북극꽃을 사다 주고 나서 부인이 화내는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는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무시당한다는 듯한 느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자존감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관대하게 좀 더 긍정적으로 나 자신을 생각하고 타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타인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면에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들이 물론 이 경제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생각할 때는요. 내가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요. 실제로는 무시당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내 자신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와 차이점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연습을 할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5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예. 한번 본인 스스로를 칭찬을 해보세요. 네, 괜찮으시겠죠? 네. 어느 분이 먼저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차 선생님 화면을 끄셨으니까 차 선생님 먼저 들어볼게요. 바쁘신 것 같으셔서. 네, 네. 차 선생님 먼저, 네.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것이 대단한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리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차 선생님 다음에 어떤 분의 얘기 들을까요?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늘 듣는 얘기입니다. 어, 결혼하기 전에 한다고 했던 일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존경스럽다고 합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아니고 그것만 존경스럽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 팝콘을 문상무 튀기시겠습니까? 선생님 한번. 네. 칭찬. 아, 대단하죠. 오늘 아침도 늦잠 안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고 또 여러분들 뵐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좀,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 칭찬 받을 마땅하십니다. 네. 또 예, 어느 분에게 이영경 칭찬? 선생님, 네. 진짜 한결같고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음, 스스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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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지막에 최 선생님 얘기 아, 들을까요? 예. 네. 저는 제 자신이 부족했던 그 감정, EQ에 대한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서 고치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칭찬해 주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칭찬하는 거 쓴다 그러면 몇 개쯤 쓰실 수 있으세요? 혹시 써본 적 있으세요? 내 자신의 칭찬에 대해서요. 네네. 장점. 한 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한 번 더 자신을 칭찬해 보세요. 예. 최종선님 먼저 이제 끝에서부터 다시. 저는 집사람이 저보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똑똑해서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야, 예. 나랑. 그래서 똑똑하셔요. 네, 네. 그 똑똑하다고 그게 참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대요. 진짜인지 뭐 거짓인지 뭐지만 지금 와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사람이 똑똑해서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아 그런가? 그래서 제가 더 노력하고 그런 건 있었어요. 더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충천하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다음에 또 이제 문 선생님은요? 운동 하려니까 이거 찾기 힘드네. 네, 어, 뭐 성실하게 사람 따라서 칭찬합니다. 음, 예, 좋습니다. 예. 또 이은경 선생님은요? 네, 어, 신중하고 열정을 잃지 않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예, 신중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음, 임선호 선생님은요? 네, 뭐 저는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을 변치 않고 끝까지 가지고 산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음, 니다 예, 음. 예, 중용의 삶이네. 그렇죠. 예, 예, 그다음 차 선생님은요? 네, 예,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칭찬하는 거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나 자신을요? 더 하라 그러면 더 하실 수 있을까요?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하는 거를 한 20가지 정도는 찾아보세요. 봐주세요. 우리 뭐 그렇게 집사람이 나를 많이? 똑똑하게 음, 해서 뭐 집사람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칭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음, 스스로가 스스로 칭찬하는 거를 한번 20개쯤 찾아보세요.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음, 같으세요? 네.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 감정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그 다음에 내가 나 자신을 때 관대하게 내 자신을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한테 엄격할 때 다른 사람한테도 엄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한테 좀 더 관대하게 칭찬하는 법을 연습해 보세요. 감정 지능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번에는 처음으로 숙제 드렸어요. 네, 다음에 숙제 검사 해도 될까요? 20가지? 예, 20가지. 예. 아마 시니어들은 숙제를 못 할 거예요. 여기 시니어분이 어디 쓰세요? 다 그냥 손바닥 젊은, 맞으면 안 되나? 네? 손바닥 맞으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이거 미국에서 못할 그렇게 것 같다. 하면요, 감옥 가요. 요즘 한국도 그래요. 그렇죠. 예. 어, 결혼식 준비하고 싶고 막 이러기 때문에 바빠셔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기 20개 어려우시면 10개 정도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럼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결혼식도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